배드타임 스토리 7. 용감한 카메. 카메는 카톤 선생님이 담임한 2학년에 새로 전학해온 학생이었어요. 카메와 그의 가족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피난민으로 호주로 망명했어요. 그들은 호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지메이니아라는 작은 섬에 정착했어요. 카메에게는 태지메이니아에서의 거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학교도 아이들도 음식도 놀이도 그리고 말까지도 새로웠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죠. 그런데 새로운 것들은 때로 카메를 겁먹게 했어요. 카메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았어요. 카메는 수줍어했고 다른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몰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한 게임도 낯설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카메와 같이 놀라고 격려하였지만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그는 항상 머리를 가로저었어요. 그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불편해했어요. 또한 카메에게 영어 읽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는 수업 시간에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카메를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선생님에게는 담임하는 24명의 다른 학생들도 있었어요. 카메는 오전 시간 동안에는 책을 펴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나 점심때가 되면 영어에 지쳐서 책 읽는 코너에 가서 그림책들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어요. 몇 주일이 지나자 선생님은 카메를 걱정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카메가 책을 읽고 학업에 참여하려면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 선생님은 카메가 자신이 카메에게 했던 말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메는 가끔 몇 마디 말로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카메가 영어로 편안하게 말을 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하는 길뿐임을 알았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카메의 어머니와 상담을 했어요. 카메는 노력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카메는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기를 무서워하고 다른 아이들과 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카메를 도와줘야 할까요? 엄마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대답했어요. 카메는 마음이 편한 집에서는 말도 많이 하고 활발해요. 카메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용감해지는 거예요. 카메는 엄마가 허리를 숙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영어로 말을 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노력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선생님은 카메에게서 변화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카메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선생님은 카메가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따사로운 오후,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로 선생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연습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카메는 독서 코너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지요. 갑자기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교실로 작은 갈색 참새가 날아들어왔어요. 작은 참새는 앉을 곳을 찾으려고 교실 안에서 빙빙 날아다녔어요. 참새가 학생들 가까이에서 날고 있어서 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학생들은 책상 아래로 숨기까지 했어요. 참새는 숨을 헐떡이더니 마침내 높은 책꽂이 위에 앉았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너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참새가 놀라잖니.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용해진 바로 그 순간 참새보다 훨씬 큰 참매가 열려있는 같은 창문을 통하여 날아들어왔어요. 이번엔 학생들만 비명을 지른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비명을 지르며 교탁 아래로 숨었어요. 참매는 학생들과 독서 코너 사이에 있는 낮은 책꽂이에 앉았어요. 겁에 질린 아이들과 놀란 선생님,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참새가 눈에 선히 보였어요. 참매가 참새를 뒤쫓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작은 참새는 당황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교실로 들어온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참매는 도망가는 이 참새를 따라 들어온 것이었어요. 아무도 독서 코너에 있는 카메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카메는 참새가 날아들어왔을 때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카메는 책상 아래 숨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매가 교실 저편에 있는 참새를 노려보고 있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메는 참매 바로 뒤에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머리를 내밀고 카메가 참매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교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실 전체가 카메가 참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카메에게 그만두라고 하세요. 참매에게 쪼일 거예요. 한 학생이 선생님께 속삭였어요. 카메는 참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카메의 손이 새 뒤로 올라갔어요. 쉿! 카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 선생님이 속삭이는 말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옳았어요. 카메는 참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빠르게 날개를 움켜쥐었어요. 참매는 카메의 손을 쪼려고 했지만 카메가 잡아야 할 자리를 꽉 붙잡았기 때문에 카메의 손을 쫄 수가 없었어요. 카메는 천천히 창문으로 걸어가 참매를 밖으로 내보내 주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 동안 카메는 선반에 앉아있는 작은 참새를 살짝 집었어요. 그리고 교실에 날아온 새 2마리 모두 안전하게 밖으로 날아갔어요. 카메가 창문에서 돌아서자 모든 관심이 카메에게 집중되었어요. 감탄한 눈으로 학생들은 카메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전에도 그렇게 해본 일이 있었어? 어디서 새를 잡는 법을 배웠어? 무섭지 않았어? 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안 물렸어? 카메는 그 모든 질문에 서투른 영어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학생들은 카메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었어요. 말은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점 빨라졌어요. 선생님은 카메가 수줍고 조용한 아이에서 카메의 엄마가 집에서는 말도 많고 활발한 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도 많고 활발한 아이로 변해가는 모습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카메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카메는 항상 용감한 아이였어요. 카메에게 필요했던 것은 카메의 용기를 보여줄 2마리의 새가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카메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인지를 알게 된 친구들은 더 이상 카메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자 카메의 용감한 행동이 반 학생들을 통하여 친구들과 옆반 아이들과 동생들, 언니, 오빠들, 부모님들께 전해졌어요. 다음날 카메는 학교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모두가 카메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주말이 되어 카메가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카메는 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엄마의 코트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제가 그 친구야. 저 친구가 참 매를 잡은 카메야.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끝.